24번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했습니다. 자, 1번 수익률법과 승수법은 투자 현금의 시간 가치를 반영하여 투자 타당성 분석하는 방법이다. 자, 여기 틀렸는데 우리 시간 가치 반영 그러면 현가라는 것을 계산했다 이런 말이에요. 시간 가치를 반영했다는 것은 말하자면 이자를 감안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지금 돈하고 미래 번 돈하고 금액이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 이자가 있기 때문에 그 이자를 계산하는데 미래에 번 돈을 현재로 계산할 때 현가를 계산한다. 그 현가를 계산한다는 것은 할인한다는 것이고 그 할인했다는 것은 시간 가치를 반영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계산에서 현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우리 순순회가 있잖아요. 순순회. 이걸 우리는 DCF라고 하죠. 순순회가 뭡니까? 순현가, 수익성지수, 내부수익률. 이 세 개는 기본적으로 시간 가치를 반영을 했죠. 순현가, 현가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수익성 지수와 내부 수익률은 이름 자체에는 현가라는 이름이 안 들어갔지만 그러나 계산할 때 우리 순현가는 유입의 현가 빼기 유출의 현가이지 않습니까? 이걸 나누기로 만든 것,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나눈 것이 수익성 지수고 내부 수익률은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같게 하는 할인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할 때 현가가 들어가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순순회는 현가가 들어가고 시간 가치를 반영했다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1번은 승수, 수익률 이 말 이름 안에 현가라는 공식이 말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은 X. 자, 2번 투자 자산의 현금 흐름에 따라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다. 내부 수익률은요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같게 하는 할인율이에요. 근데 같게 할 때에 이게 방정식을 풀게 되고요. 그때 만약에 2년이면 제곱이 되고요. 계산할 때 3년이면 3승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2년, 3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우리가 제곱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이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면 근이 두 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2번은 맞는 것. 3번 세후 지분 투자 수익률은 지분에 대한 세후 현금 흐름의 비율이다. 맞습니다. 지분과 세후는요 뭐라고 합니까? 짝이죠. 그 다음에 순과 총이 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분 투자액에 대한 세후, 대한 이게 밑으로 가는 거죠. 위에가 세후다. 예, 이 3번은 맞습니다. 세전과 세후는 지분과 짝이고 수는 총과 짝이죠. 예. 4번 투자 타당성은 총 투자액 또는 지분 투자액을 기준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총 투자 승수는 총 투자액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지표다. 이거 맞고요. 항상 무슨 승수 그러면은요. 예, 앞에 있는 말이 밑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 순소득 승수 그러면 순이 밑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순의 짝은 총 아닙니까? 그래서 위에가 총 투자액, 밑에가 순영업소득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가지고 총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순소득 승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해갖고 만약에 총하고 순하고 짝이 되고요. 만약에 지분으로 했다는 것은 뭐하고 짝이 돼야 돼요? 세전 세후가 짝이 돼야 되겠죠. 지분 승수 그러면 말하자면 세전이 밑으로 가고 위에가 지분이 가는 거죠. 4번이 맞는 말. 그 다음에 총부채 상환 비율 이걸 DTI라고 하고 이게 소득에서 상환액을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내가 소득 가운데 빚 갚을 능력이 높아진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DTI 대신에
DSR이 많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DTI 그러면 총부채 상환 비율이고 DSR 그러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상환만 따지는 것이 DTI라고 한다면은 모든 상환액을 따지는 게 DSR이죠. 그래서 문제 풀 때 DTI와 DSR은 같은 개념으로 풀어가고 소득에서 상환액을 고려한 비율인데 이게 높을수록 위험이 커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5번은 맞는 말. 자, 24번의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문 연습을 통해 갖고 DCF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자, 1번입니다. 자본 환원율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여 계산한다. 자, 우리 시간 가치 고려 그러면 반드시 무슨 글자가 들어간다? 현가가 들어가고 현가가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순순해가 있다. DCF가 있죠? 순순해라는 게 뭐예요? 순현가, 수익성지수, 내부수익률. 이 세 가지가 현가를 고려하는 기본적인 시간가치 고려 계산법이에요. 그런데 자본 환원율은 이 이름 안에 현가라는 말이 안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환원율은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꼭 기억합니다. 현가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 해서 1번 X. 만약에 회수기간법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간가치 고려했습니까? 안 했어요. 왜냐하면 현가가 안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현가 회수기간법 이렇게 말을 하면은 시간가치를 고려한 겁니다. 왜? 현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수익성 지수법에서는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유출의 현가를 유입의 현가로 나눈 거다. 이거 X인데 우리 순현가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순현가라는 게 유입의 현가 빼기 유출의 현가죠. 그 순현가 개념을 나누기로 한 것이 위에가 유입의 현가고 밑에가 유출의 현가죠. 그러니까 이걸 말로 할 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나눴다 해야 되겠죠? 해가지고 2번은 바꿔놨기 때문에 틀린 말이다. 이 말이에요. 3번. 순현가법은 매기의 세후현금 수지의 현가와 기간 말에 세후 지분복귀의 현가를 합해갖고 지분투자액을 공제해서 계산한다. 자, 이 지문 조금 난이도가 있는 지문인데 이거 맞습니다. 우리가 순현가는 유입의 현가에서 빼기 유출의 현가인데 유입이라는 건 들어온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들어온 돈은 누구 입장에서 들어온 돈이냐? 투자자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투자자 입장에서 들어온 돈은 우리가 월세와 매매 차익이고 월세 계산은 5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가, 유, 순, 세, 세.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 수지, 세후현금 수지 이 5단계가 있어요. 그 중에서 맨 밑에 해당되는 것이 마지막에 지분투자자 몫으로 들어온 돈이거든요. 그래서 세후현금 수지. 그런데 세후현금 수지는 임대료로 계산하는 거고 보유기간이 몇 년 있으면은 매기가 되죠. 매년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래갖고 3년이면 3번 해야 되고 5년이면 5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후 지분 복귀액은 매매 차익 아닙니까? 이건 한 번 있는 거니까 기간 말에 세후 지분 복귀액 2개를 합친 게 유입이고 그리고 세후가 나왔으니까 지분 투자액을 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3번이 난이도가 있는 지문인데 꼭 기억하시고 3번은 맞습니다. 4번 내부 수익률은 유출의 현재 가치와 유입의 미래 가치를 갖게 하는 할인율이다 했는데 자 항상 내부 수익률 아니면은 수익성 지수 순현가는 현가가 들어가야 돼. 현재 가치. 이 미래 가치가 들어가면 안 되죠. 현재 가치죠. 그러니 유입의 현재 가치와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갖게
갖게 하는 할인율 해야 되죠. 그래서 미래 가치가 들어가면 안 된다. 들어온 돈의 현재 가치, 나간 돈의 현재 가치. 그래서 4번은 X. 그 다음에 5번 내부 수익률은 수익성 지수를 0으로 하는 할인율. 이거 틀렸는데 우리가 순현가라는 것은 유입의 현가 빼기 유출의 현가고요. 그 순현가 개념을 나누기로 계산한 것이 수익성 지수잖아요.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위에가 유입의 현가, 밑에가 유출의 현가 나누기를 한 거고, 내부 수익률은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같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순현가가 0, 수익성이 1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 0이 아니고 1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순영, 수일, 내요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순현가는 0을 기준으로 하니까 0, 수익성은 1을 기준으로 하니까 1 해서 5번도 X. 6번입니다. 순현가법에서 재투자율로 시장 이자율을 사용한다. 자, 이거 틀렸는데 개론에서 재투자율, 이거는 이제 현가를 계산할 때 이야기예요. 현가라는 건 현재 가치를 한다. 그때는 할인한다 이 말이에요. 할인. 현재 가치라는 것은 미래 돈을 현재로 하는 걸 할인이요. 이때 적용되는 할인율, 또 재투자율,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순요 내내로 판단합니다. 순현가는 요구로, 내부는 내부로 계산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순요 내내, 순현가는 요구 수익률로, 내부는 내부 수익률로 계산하는데, 이때 그러면 어떨 때 순요 내내가 나오느냐? 재투자율, 또 할인율 이런 거 할 때는 순현가는 요구 수익률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6번은 시장 이자율이라고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7번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사전적으로 요구 수익률을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이 지문도 약간 16회 때 나왔던 기출지문인데, 우리가 현가를 계산할 때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3단계를 계산해요. 첫 번째는 돈 계산, 두 번째는 현가 계산, 세 번째는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계산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투자해서 벌어들인 돈, 유익과 유출이죠. 이게 뭐냐면 월세로 가요순세세, 가능종소득, 유효종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그 다음에 매매차익으로 제가 매경잔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매도가격, 그 다음에 경비, 잔금, 세금 이런 식으로 월세로서 5단계, 매매차익으로서 4단계를 계산하는 게 돈 계산이에요. 그런데 이런 돈은 미래에 벌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현가 계산을 해야 돼요. 현가. 그 현가 계산을 할 때 순요 내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판단은 순영 수일 내외죠. 순현가는 0보다 클 때, 수익성은 1보다 클 때, 내부는 요구보다 클 때 투자한다. 그래서 우리가 DCF 방법은 이렇게 3단계를 계산하는데, 첫 번째는 돈 계산, 두 번째는 현가 계산, 세 번째는 판단하는데, 그러면 7번에 가서 사전적이라는 건 뭐냐? 투자 결정 전이에요. 투자 결정은 3단계 판단에 있는 거예요. 사전적은 2단계 현가 계산할 때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전적은 투자 결정 전이고 현가 계산할 때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현가 계산할 때 순요 내내라고 했잖아요. 순현가는 뭘로요? 요구로. 내부는 내부로 하거든요. 그러니 요구 수익률을 몰라도 되죠. 그래서 7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겁니다. 우리 DCF는 3단계 한다. 돈 계산, 현가 계산, 판단한다. 현가 계산은 사전적이다. 그리고 현가 계산할 때 순요 내내 한다. 순현가는 요구로, 내부는 내부로 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 판단은 순영 수일 내요잖아요. 그래서 순영 수일 내요를 하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 하나씩 판단하는 것은 독립적이라고 하고 그 독립적일 때는요 판단이 세 개지 않습니까? 어느 방법으로 하든 간에 순영가의 결과가 똑같아요. 그런데 배타적일 때, 배타적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말하자면 뽑는 거예요. 그게 10번 문제인데 여러 투자 안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순현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우선순위가 달라지지 않는다 했는데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져요. 그래서 순영가로 판단할 때 하고 여러 개를 선택할 때 내부 수익률로 판단할 때 결과가 달라진다. 달라지는데 무조건 순영가가 우수한 걸로 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라고 할 때 그게 부의 극대화, 가산의 원리, 순뇨내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가 계산할 때 아까 순뇨내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현가 계산을 하는 방법에서 순영가법이 우수하고 그 8번처럼 가산의 원리 그러면 덧셈이에요. 순영가는 덧셈이 가능합니다.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부 수익률은 덧셈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18번에 가서 순현재 가치법은 가산의 원리가 적용되나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맞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9번에 가서 순영가법을 이용한 타당성 분석에서 할인율, 그러면 할인율은 아까 현가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현가 계산할 때는 순뇨내내다. 아까 할인율, 재투자율 이게 현가 계산할 때 순뇨내내기 때문에 그러면 순영가법은 요구수익률로 하니까 요구수익률은 투자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해가지고 물론 10번은 X입니다. 해가지고 우리 이번 지문에서는 DCF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 DCF는 대단히 중요하고 꼭 여기 있는 지문들을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가볍게 정리를 한다면은 우리가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할 때 3단계로 한다. 첫 번째는 내가 번돈 계산하자. 그게 월세로 5단계 가요순세세, 매매차익으로 4단계 매경잔세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거 암기가 안 되신 분은 앞에 기본 강좌에서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가 계산을 합니다. 현가 계산을 한다는 것은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고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순수내가 있다. 그 계산하는 방법에 순뇨내내가 있다. 예, 그리고 순영가는 요구로, 내부는 내부로. 문제 나올 때 할인율, 재투자율 이런 말이 나와요. 판단할 때는요. 순영, 수일, 내요죠. 순영가는 0보다 클 때, 내부는 1보다 클 때, 수익성은 내부는 요구보다 클 때, 수익성은 1보다 클 때 판단하는데 순영가는 유입의 현가 빼기 유출의 현가. 하나 더 한다면 유입이 매년 세후 현금 수지 현가, 그 다음에 더하기 세후 지분 복귀 현가 빼기 지분 투자. 이 공식 하나 더 참고하시고요. 이게 순영가.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는 위에가 유입의 현가, 밑에가 유출의 현가 해갖고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같게 하는 할인율. 같다는 것은 순영가가 0일 때, 수익성이 1일 때 할인율인데 이 내부는 요구보다 클 때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여러 개를 선택할 때는 결과가 다를 수가 있다. 그럴 때는 무조건 뭐가 우수하다? 순영가가 우수하다. 왜? 가산의 원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의 극대화, 세 번째는 순뇨내내. 그러나 독립적일 때는 결과가 항상 같다. 그 말은 어느 방법으로 하든 간에 결과 같다. 만약에 순영가가 0보다 크면은 수익성은 1보다 큰 거고 내부는 요거보다 큰 거다. 만약에 순영가가 0보다 작으면은 수익성은 1보다 작고 내부는 요거보다 작아지는 것이죠. 지금 제가 한 말이 조금 처음 하신 분은 어려웠기 때문에 앞에 기본 강좌를 반복해서 보셔서 꼭 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